안녕하십니까, 속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강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 모집 요강 분석과 더불어서 학종 교차 지원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팁을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강대학교가 올해부터 수시 전형이나 정시 전형 모두에서 교차 지원을 허용을 하고 있어서 교차 지원을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교차 지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될 때는 어떤 점들을 핵심으로 여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서강대학교가 아니어도 교차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본 영상을 꼭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강대학교 모집 요강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 전형계획과 정말 큰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형계획 파일을 복사해서 모집 요강에 붙여넣은 게 아닐까 하는 정도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 본 컨텐츠 외에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를 읽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서강대학교 수시 모집의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수시 대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인데, 작년도에는 수시가 70%, 정시가 30%로 정확히 비율이 지켜졌던 반면에 올해는 수시가 69.9%, 그리고 정시가 30.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치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넘어가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시 전 전형에서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실 서강대학교의 경우에는 2020학년도부터 정시 전형에서는 교차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시 전형에서도 교차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 논술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을 하고자 이 학생들이 사탐을 선택을 하든 과탐을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반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본격적인 문이과 통합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것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즉 내년 고3들부터이기 때문에 사탐, 과탐을 섞어서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보다는 사탐이면 아예 사탐만 보던가 과탐이면 아예 과탐만 보던가 하는 쪽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강대학교 측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받아들인다는 목적으로 올해부터 문이과 통합 모집을 주장한다고 실시는 하고 있으나, 실상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문이과 통합에 대해서 미리 입시 데이터를 모아놓는 게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재난훈련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이과 교차 지원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 건데, 문이과 교차 지원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문과 학생인데 뜬금없이 컴퓨터공학과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이과에서 수학과를 지망하는데 뜬금없이 영어영문학과에 지원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선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와 평가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을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차 지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를 지망해서 국어국문학과 쪽으로 비교과가 맞춰져 온 학생이 뜬금없이 물리학과에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교차 지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꼭 포함이 돼야 되는 내용은 왜 교차 지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를 꼭 어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이과 통합 과정을 거쳐온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작년도 고3들 반대가 너무 심했어서 1년 연기된 거 때문에 문이과 통합 과정에 따라서 교차 지원을 할 수 있게 반영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차 지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왜 내가 처음에 이런 전공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차 지원으로 할 정도로 새로운 전공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자기소개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들이 취업 안 된다고 해서 이과 오려나, 아니면 과인데도 수학과 못하니까 문과로 도망가려고 그런 건가 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되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차 지원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 꼭 필수적인 거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동일 계열 지원자들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과 학생인데 경제학과 쪽으로 교차 지원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경제학과에 지원한 다른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 어떤 역량이 비교적 뛰어나고 어떤 역량이 비교적 부족한지를 정확히 어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학교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을 통해서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를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애초에 교차 지원이라는 거는 경쟁률 높이고 뭐 원서 수익 높이려고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교차 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페널티가 큰 제도입니다. 왜냐면은 뽑아놨더니 문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네, 이과 수학이 정말 어렵네 이러고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여겨지는 중도 탈락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 측에서는 교차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감수를 하고 여러분을 선발한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페널티를 없애는 점은 자기소개서에 여러분이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를 어필하는 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차 지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강대학교 2021학년도 모집 요강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형 관소화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전형 관소화라고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5개로 나눠져 있어서 기존의 전형 기조를 그대로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5개 전형 모두 서류평가 100%로 진행이 되고 정시전형은 수능 100%로 진행이 됩니다. 서강대학교의 인원 모집 단위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지라 전형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수험생 부담 완화 조치라고 해서 수시 학생부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그런 게 아니라 2020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는데 애초에 서강대학교 자체에는 수능 이전과 이후에 자기소개서 제출 여부가 갈리는 1차, 2차 전형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효용성 자체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인재상 분석 콘텐츠와 전형계획 분석 그리고 서강대학교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전형이 2차 전형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실제로도 높은 입결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1차 전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전공 선택이 가능할 뿐더러 2차 전형의 경우에는 서강대학교 이상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 수능 성적을 내지 못한 학생들이 접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차 전형과 2차 전형의 차이에 대해서는 입결 분석 콘텐츠와 인재상 분석 콘텐츠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재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제출 서류랑 이제 서류평가 요소 세부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출 서류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이 학생부 종합 2차 전형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수능 끝나고 입력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놀려고 수시 원서 접수 기간 다른 학교 자기소개서 쓰는 김에 서강대학교 2차 자기소개서까지 미리 작성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수능 끝나고 아예 확인을 안 하고 알아서 제출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공지사항이 있다시피 2차 전형의 경우에는 12월 3일 이전에 기재된 내용이 싹 다 초기화가 되므로 수능 끝나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자기소개서 제출하지 않은 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평가 요소 세부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재사항 컨텐츠와 함께 읽어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가 감이 확실히 잡히실 거예요. 오늘 서강대학교 모집 요강 분석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